안녕하세요. 하이투증권의 박서윤입니다. 오늘은 그 매달 말 투자자분들에게 좀 투자에 도움을 드리고자 좀 마련했던 차기 월의 이제 경제 지표와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5월은 우리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었죠. 5월에 주식시장은 떠나라는 이러한 좀 속설 자체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미묘하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미국의 이제 시중금리, 국채금리죠. 국채금리 어떤 상승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달러 자체도 조금 강세 흐름 자체가 조금은 이제 완만해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좀 우리의 우려 이러한 것들이 다소는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6월에도 이어질까라는 부분, 오늘 말씀드리는 주요 경제 지표만 이벤트라는 부분 자체가 아마 그러한 흐름을 결국 좌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경제 지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저희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드렸고, 이제 각종 자료를 통해서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특히 이제 경착륙 우려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또 글로벌 경기 차원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만 보게 되면 중국의 모습 자체는 상당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경기 부양책,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 최근에 음모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들어오는 게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의 갈등 관계, 이러한 얘기까지도 좀 들려오고 있다라는 조금은 좀 안 좋은 중국 뉴스만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올해 중국 성장률이 자칫 잘못하면 3%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올해 5.5%를 예상을 했지만,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봉쇄 조치, 또 지연되는 어떤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경기 자체가 상당히 급냉하는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올해 중국 성장률이 미국 성장률을 밑돌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도 사실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6월에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뉴스 흐름 이러한 것들 자체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6월 1일, 그러니까 상하이 지금 전면 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 정도나 빨리 봉쇄를 완화할 건지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조금은 확진자 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중국 정부가 밝힌 대로 6월 1일부터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완전 봉쇄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 경제가 그나마 좀 활력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봉쇄 완화 조치만으로 중국 경기가 회복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결국 6월 중에 얼마나 강한 경기 부양책, 특히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부양책 자체가 얼마만큼 빨리 집행이 되고 또 강도 있게 추진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중국 경기의 경착륙 리스크를 막고 또 전 세계 경기에도 상당히 좀 활력을 주는 동시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정상화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들어있지만 사실은 6월 중에 중국 정부가 반드시 경기 부양을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저는 실업률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지금 실업 대란에 좀 빠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실업 대란을 당대회가 있는 가을까지는 어떻게든 진정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지도부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각종 재정 부양 정책 또 IT 산업의 어떤 부양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러한 것들이 동시적으로 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6월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벤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자체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강도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6월에 조금 더 강한 경기 부양책 이러한 것들이 나와준다면 시장이 조금은 좀 활력을 되찾을 것 같고요. 만약 기대보다 못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만약 발표가 된다
또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조금 실망감에 재차 좀 조정을 받는 모습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 회의입니다. 최근 성장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인도 있고, 뭐 추가적인 하락도, 뭐 나스닥 버블 붕괴,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그 이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버블과 신용 리스크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은 그 지금의 나스닥 또 성장주의 어떤 조정 자체가 과거 2000년대와 같은 어떤 조정의 흐름은 사실은 좀 저는 아니라는 좀 판단을 좀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것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의 어떤 속도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수요에 대한 기대감, 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있어야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6일 열린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결국 새로운 어떤 신제품, 신기술에 대한 또 다른 시장의 기대감 자체를 자극시켜 주느냐라는 부분 자체도 또 하나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시장의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6일 있을 애플 세계 개발자 대회 이 이벤트 자체도 조금 주목을 해서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하고 좀 별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이 기술주와 관련된 조정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자체가 다소는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뭐 연말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 자체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한편에서 보면 이러한 성장주에 있어서의 어떤 바닥 찾기 또 저점 찾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애플의 어떤 개발자 대회와 더불어서 이러한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달러의 흐름 자체 이러한 것들을 같이 좀 연관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 흐름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제 그 연속성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게 5월달 미국 소비자 물가 흐름일 것 같습니다. 4월에 다행스럽지만 여하튼 조금 정점을 좀 지나는 모습을 미국 소비자 물가가 좀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4월 소비자 물가가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큰 폭의 이제 하락을 보이지 못했고 또 5월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올라간 것들을 좀 고려하게 되면 과연 이제 4월에 이어서 추세적으로 물가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5월 소비자 물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5월 소비자 물가 자체, 뭐 특히 이제 근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결국 중요한 미 연준의 그 50bp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중 금리라는 부분 자체라는 것이 뭐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자체가 특히 이제 상단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막힐 수 있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그동안 시장이 안고 있었던 금리 부담 자체를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뭐 최근에 들어서는 매달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물가 지표를 이제 주목하자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10일 발표된 미국 5월달 소비자 물가가 4월에 이어서 추세적인 어떤 둔화 흐름을 좀 가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워낙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다라고 보니까 대중 고율 관세 인하를 통해서 사실은 물가를 좀 둔화시키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중간 선거를 막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전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중 고율 관세 부분 자체를 인하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뭐 당장 뭐 5월, 6월 달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3분기 물가에는 상당히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소비자 물가의 어떤 흐름과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 고율 관세, 대중 고율 관세의 어떤 조치 자체를, 시행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조금 뭐 유예하는 뭐 좀 극적인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 하반기 물가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 또 뉴스 자체도 좀 주목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물가와 연관된 뭐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6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5월 초에
FOMC 회의가 있었고 또 6월 또 7월 뭐 계속해서 지금 FOMC가 연달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6월 달에는 뭐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50bp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달 그 50bp 인상 확률 자체는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준이고 또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50% 추가적으로 될 거라는 확률 자체가 거의 90%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6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폭 자체보다는 결국 6월 FOMC 회의가 종료된 이후 뭐 파월 의장이라든지 또 각종 연준 인사들이 향후에 어떤 금리 인상 사이클을 과연 어떻게 갖고 갈 거냐. 말씀드린 대로 뭐 하반기에 조금 물가가 둔화되면서 9월 달에는 50bp 인상이 아닌 25bp 인상.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이 다행스럽게 50% 수준까지 갔다가 30% 중반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들이고요. 반면에 25p 인상 확률 자체는 60%대로 이제 회복이 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정도에 이제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이제 흐름이 변화될 수 있는 변곡점의 흐름, 또 연말 정도 가서는 거의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자체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결국 물가가 되겠죠. 그래서 물가 자체가 좀 잡히고 나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상반기에 어떤 있었던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경기에 대한 침체 리스크 자체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면서 이제 먹구름 경제라는 표현을 좀 쓴 바 있고요. 그 먹구름 중에 중요한 것들 자체가 결국 미국의 긴축 사이클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인데 그 두 가지 먹구름이 결국 옅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6월에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이벤트 또 중국 정부의 정책 어떤 횡보에 상당 부분 달렸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조금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계속 6월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물가의 어떤 둔화 또 연준의 어떤 긴축 사이클의 완화 시그널 거기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이벤트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6월달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부분을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에는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